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한번 이 중국에서 출시되는 테슬라 모델 Y 때문에 지금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이게 저한테 굉장히 인상 깊어서 이걸 다루게 됐고요. 왜 인상이 깊냐면, 흔히 우리가 알기로는 중국이 제조업의 강자고, 특히 싼 물건을, 그러니까 값싸게 물건을 잘 만들어서 그런 면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특히 전기차에 있어서도 굉장히 가격을 저렴하게 내는 걸로 유명한데, 지금 테슬라가 모델 Y를 중국에 출시하면서 지금 이 보조금 때문에, 올해 이제 보조금이 확정되면서 차량 가격을 확 낮춰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중국 자동차 회사들보다도 더 경쟁력이 있게 보이거든요. 그런 면들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테슬라가 그런 중국 회사들보다도 전기차에 있어서는 상품성이 더 높으면서 더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인테리어가, 중국이 안 그래도 중국에서 생산되는 테슬라 모델들이 품질이 좋다는 얘기들이 계속 많은데, 지금 내부를 보니까 제 차와는 좀 다르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좀 더 우드 트림으로 이렇게 안으로 메꿔진 걸 볼 수가 있는데다가, 거기다가 이 모델 S나 X만 갖고 있는 헤파 필터 모드라든지 바이오 디펜스 모드라든지 스티어링 휠이 이제 힐링이 된다는 점, 열선이 이제 핸들에 들어간다는 점, 이런 점들이, 그러니까 옵션이 더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조금 때문에 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가격을 지금 굉장히 많이 낮췄습니다. 물론 이 테슬라가 항상 그 보조금이 발표되면은 항상 그 가격 아래로 치기 때문에 중국 분들도 아마 그 가격에 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 전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높았거든요. 그리고 추후 가격을 더 내릴 수도 있는 여지인 듯한 이제 트윗도 볼 수 있는데,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에서 파는 모델 Y보다 한 $2,000 정도 좀 더 비싸거든요. 그렇지만 중국이 좀 더 인건비가 싸고 그런 면들 고려하면, 물론 옵션이 더 좋아졌지만 개선된 모델이지만 추후 가격을 내릴 만한 여지도 여전히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미국 기업이, 이게 중국 기업하고, 물론 중국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 헤드쿼터는 미국 기업인데, 이 미국 기업이 중국보다 이게 싸게 치고 나간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인상 깊어서 진짜 이건 꼭 다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경쟁 업체인 니오나 리, 그리고 샤오펑들이 타격을 입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 니오의 EC6 이 모델을 좀 잘 봤는데, 실제로 지금 여기 보면 성능이 4.7초다, 뭐 주행거리가 이렇게 길다, 이거는 니오가 지금 리퀴드 쿨된 100kWh 배터리가 옵션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실제로는 84kWh 배터리가 이제 테슬라 모델 Y랑 이제 경쟁할 만한데, 이게 중국 기준으로 주행거리를 보면, 그러니까 주행거리도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모델 Y가 더 깁니다. 통상적으로 중국의 이제 주행거리가 좀 더 뻥튀기 돼서 좀 더 길게 나오는 편이니까, 테슬라 모델 Y가 지금 EPA 기준으로 이제 나온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테슬라 모델 Y가 더 길어 보입니다. 샤오펑도 비슷한 이제 SUV 차량이 있는데 훨씬 가격이 쌉니다. 그러나 성능이 훨씬 더 싸고 배터리 용량도 50kW에서 60kW로 더 작고 주행거리가 더 짧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좀 힘들고요. 중국인들의 취향이 어떤지 저도 좀 궁금한데, 그 부분에 알게 되면 제가 좀 더 업데이트를 하겠지만, 현재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 주행거리가 좀 짧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리오터도 이번에 처음 찾아봤는데 이거는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가 아닙니다. 배터리가 한 40kWh, 근데 이 합산 출력이 한 322마력인 것으로 추산했을 때, 거기다 지금 토탈 웨이트이 2톤이 넘습니다. 2300kg이기 때문에 성능이 좀 딸릴 것으로 보이나 크기는 굉장히 커서 그런 면에서 이점이 있지만, 이것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가격대가 비슷하긴 한데 이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니까요. 엔진은 한 1.2L 이제 엔진을 실었는데, 이건 역시도 좀 비교하기가 좀 어렵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니오가 좀 보여지는데, 니오보다는 성능이 나으면서
가격이 더 쌉니다. 현재 이렇게 드러나는 스펙만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이런 기사도 찾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중국산 모델 Y의 이제 실내 영상을 보여주면서 나온 얘기인데 지금 뭐 10시간 만에 10만 대 이상의 이제 오더가 다 이제 매진이 됐고 이 기사 내용이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모델 Y를 물론 해외 브랜드를 좀 선호하는 면도 있지만 드러나는 스펙상으로도 모델 Y가 더 낫기 때문에 다른 모델을 살 필요가 없다는 식의 기사가 좀 자극적으로 나긴 했습니다. 다시 한번 테슬라의 저력을 느낄 수 있다. 참 이게 진짜 이야기를 하면서 참 대단한 게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보다 이게 싸게 판다는 게 말이 되나. 참 가격 경쟁력, 그러니까 테슬라의 방향성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가성비 좋게 싸게, 그리고 항상 보조금은 최대한 타먹는다. 그 전략은 항상 유효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보조금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라면 제가 듣기로는 이제 스탠다드 플러스나 모델 3에 거긴 되지만 이제 듀얼 모터라든지 모델 Y의 현재 듀얼 모터도 이제 아슬아슬하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판매량에 달려 있지만 저는 웬만하면 테슬라가 그 보조금을 어떻게 해서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웬만하면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옵션지를 여전히 할 수 있으니까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왜냐하면 테슬라가 생각보다 악랄하게 그거를 오지게 잘 이용해 먹습니다. 이 캐나다에서 테슬라를 좀 견제하려는 듯한 그래서 이제 보조금을 배리어를 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근데 야 이건 좀 너무하다 싶은 정도로 지금 다시 봐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잊어먹고 있으신 것 같아서 작년에 테슬라가 무슨 짓을 했냐면요 모델 3에 150km밖에 못 가는 레인지에 차를 만들었다기보단 소프트웨어적으로 제한해서 거의 장부상 존재하는 차죠. 이 차를 사려면은 매장에 직접 가서 이게 따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정말 너무 웃기는 짓인데 왜 이런 짓을 했냐면 캐나다의 보조금이 이게 베이스 모델의 MSRP에 걸려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베이스 모델의 가격을 낮추기만 하면은 그 뒷모델들이 다 보조금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은 이렇지 않습니다. 옵션을 다 빼도 저 가격을 못 맞출 것 같으니까 정말 이상한 모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 보조금을 받게 하는 이런 해프닝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젠 재작년이죠. 2019년이면 2019년보다 회사 사정이 더 나아졌지만 글쎄요 이 정도로 한때 지금도 이렇게까지 할진 잘 모르겠는데 이 정도로 집요하게 보조금을 타먹는데 아주 기가 막힌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제 생각에는 이윤을 극대화하면서 그 보조금을 맞추려고 테슬라는 어떻게든 그걸 할 겁니다. 지금까지 보여왔던 행보들이 다 그렇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충분히 지금 중국 기업과도 경쟁할 정도로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보조금은 타먹으려고 할 겁니다. 오늘의 메인 메시지는 뭐냐면 각국이 테슬라를 보조금으로 이제 견제를 하려고 하지만 아직 전기차는 여전히 이렇게 보조금에 의해서 돌아가는 시장이긴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나마 이제 미국에서나 보조금이 많이 이제 사라지는 건데요. 물론 주 보조금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테슬라를 보조금만으로는 견제하기가 어렵다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기술이면 기술, 여전히 그런 가성비, 가격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유연함이 있고요. 소프트웨어적이든 이런 짓까지도 서슴없이 할 수 있다라는 점, 캐나다에서 했던 그런 정말 이상한 짓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만으로는 테슬라를 견제하기가 각 나라들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많은 미국의 유튜버 분들이나 지금 기사들이 테슬라가 50만 대를 넘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런 트로이 테슬라,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지금까지 테슬라의 딜리버리를 예측했는데 에러가 뭐 3% 정도였고 굉장히 자신의 이런 트랙 레코드를 이미 트위터에 계속 증거로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꽤 자기가 이제 잘 맞췄었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런 아주 상세한 스프레드sheet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여기 보이면 아마 80%의 확률로 50만 2,692대를 기록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숫자들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이제 이걸 찾아봐야 이분이 왜 어떻게 이렇게 그동안 잘 맞췄는지를 이제 알 수 있고 이 숫자를 우리가 얼마큼 믿을 수 있는지 진짜로 80% 이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건지를 이제 따져보면요. 저 역시도 여기서 그래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은 이런 차량 집계나 이런 것들이 통폐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 같은 나라는 진짜 매달 집계가 가능합니다. 아예 이걸 자기가 다 지어낸 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유럽의 선적한 양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를 정확한 데이터들을, 거긴 정확하니까요. 매달. 그러니까 달만 딱 끝나면 바로 정확히 나오니까 거기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미국 거는 추측을 해서 합쳐서 만든 넘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틀릴 수 있죠. 왜냐하면 어제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회사마다 정확히 공개를 안 해주는 데다가, 근데 물론 다른 내연기관 회사들은 딜러망을 거치고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정보가 새지만 테슬라는 직영으로 팔고 이래서 전혀 SEC에 공개할 딱 그 정도만, 심지어는 이렇게 모델 3, 모델 Y 각각 공개하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걸 합쳐서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지, 해야만 하는 정도만 하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절대 안 알려주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걸 되게 알기가 어려운데 다른 나라 거를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넘버들이 있으니까 다 그런 식으로 지금 미국 유튜버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 맞는다고는 어렵겠지만 중국 쪽 데이터가 굉장히 정확하고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정황상 봤을 때 저 역시도 이 80% 이상의 확률로 50만 대는 이번에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